계산 작업 다시 한 번 더 와보세요. 계산 작업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수료 지우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51페이지 거기 1번 보시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같이 또 맞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인덱스 함수가 찾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덱스 찾을 건데, 우리가 거기 지금 보시면, 아니다, 인덱스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총결제 먼저 해야죠. 그래서 총결제 곱하기, 그 다음에 인덱스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인덱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을 게 무슨 비율 찾을 거예요? 수수료 비율. 그래서 수수료 비율 잡아주시고,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 다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갖고 올 거죠. 어느 쪽에서 갖고 올 거예요? 왼쪽. 그래서 레프트 하기 전에 매치. 그 다음에 뭐요? 레프트. 그래서 레프트 함수로 해서 결제 종류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두 글자. 두 글자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글자를 갖고 올 건데 요걸 가지고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결제 종료에서 찾을 거죠. 네. 근데 요 결제 종류도 움직이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도 F4.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은 글씨니까 똑같아야 되죠. 네. 같아야 되니까 뭐로 일치요? 정확히 일치. 그래서 정확히 일치로 해주시면은 일단은 여기 인덱스 함수도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네, 이렇게 금액이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서초구는 두시고 요거 한번 더 만들어 보세요. 서초구 거래량의 평균. 네, 여기 썸에서 뭐 나누는 거예요? 썸이프에서 네, 디카운트 그 디썸에서 디카운타. 네, 그거 한번 또 해보세요. D 들어가는 함수는 넣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뒷섬이든 디카운타든 요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열, 그 다음에 조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잡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거래량의 평균 구할 거죠? 그래서 거래량 몇 번째에 있어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지역구가 어디요? 서초. 그 다음에 나누기 디카운타. 네. 그래서 A를 쓴 이유는 우리가 더할 건데 뭐를 더할 거냐면 서초구의 개수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잡고 여기는 몇이에요? 2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초구가 몇 개냐를 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지역이 어디요? 서초구인 거 이렇게 잡으시면은 몇 개 나와요? 20개. 그 다음에 라운드업 썸이프 한번 또 해보세요. 지우고 라운드업 썸이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거래량이 30 이상인 총 결정액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운드 업하고 썸이프죠. 그래서 라운드 업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썸이프. 그래서 썸이프가 이제 조건인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조건에 맞는 범위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건 범위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sum if, average if, count if 이런 것들은 그 부등호 할 때에도 앞뒤에다가 뭐 붙이라고요? 큰 따옴표. 그래서 크거나 같다. 몇이요? 30. 그 다음에 합계낼 거는 뭐 합계낼 거죠? 총 결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래량 잡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얼마 이상이요? 30 이상. 그 다음에 합계낼 거는 무슨 액이요? 총 결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라운드업에 보시면 공이 몇 개 있죠? 거기 보시면은 공이 2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2. 그 다음에 소수점 밑에는 1, 2, 3, 4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체질량 지수 요거 if 있었죠?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체질량 지수인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거듭 제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는 if 그 다음에 체중 곱하기 그 다음에 신장을 나누기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신장이 거듭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거듭 제곱 들어오시고 숫자 치고 몇 거듭 제곱이라고요? 2. 그래서 2 치시고 요게 몇 미만이면 20 미만. 그러면은 뭐라고요? 체중. 근데 지금 if 하나 갖고 못 만들죠. 그래서 if가 한 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if를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고. 근데 붙여넣기 하시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쉼표를 마지막에 찍고 복사를 하세요. 왜냐면 이거 복사 뜬다고 쉼표 안 찍고 하면은 그 구분이 안 돼서 또 에러 뜨거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뭐 하나 찍고 하세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거나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크거나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 25. 그래서 25면은 정상. 그 다음에 그 외는 뭐요? 비만.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엔드. 그 다음에 진급시험 이거 한번 해보세요. if, count, if, average, end. 이렇게 나오면 3개는 맞춰야 돼요. 2번, 3번, 4번. 1번, 5번은 솔직히 시험장 가봐야 아는 거고 2번, 3번, 4번은 꼭 준비하셔서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맞추시면 돼요.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요건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count if. 그래서 count if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데 뭘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전산 영어 상식이 몇 점 이상이면은요 50점. 근데 count if, sum if,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다 뭐 붙이라고 해요? 조건도 큰 따옴표. 그래서 크거나 같다 50. 그 다음에 요게 맞으면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산 영어 상식이 3개잖아요. 그래서 3개 다 맞아야 되니까 는 몇이요? 3.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이제 두 번째는 에버리지죠. 그래서 에버리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도 여기 몇 개예요? 3개죠. 네, 그래서 3개 잡고, 그 다음에 요게 몇 점 이상이면 70점 이상. 그래서 70점 이상이면은 맞으면 뭐요? 합격. 그 다음에 끝나면 뭐 꼭 닫아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맞으면 합격. 틀리면은 뭐요? 불 합격. 그래도 1번, 5번이 쉬운 문제 아니에요. 1번하고 5번은 실제 시험장에 나와도 좀 난이도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유형 6회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6회. 그 다음에 이렇게 여시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있으시죠? 네, 5개. 5분 후에 맞출 테니까 5개 다 해보세요. 네, 이제부터는 통으로 할게요. 2번 다 해보세요. 함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통으로 시간을 쓸게요.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조건부 서식 나오면 F사 몇 번 기억하셔야 돼요? 9번 기억하셔야 돼요. F사 몇 번이요? 9번.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일단 A4에서 H1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세요? 무슨 규칙이요? 세규칙. 그 다음에 세규칙 오시면은 항상 요거예요. 수식으로 하는 겁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수식. 그래서 수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and. 그래서 and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순이익이 10,000 이상, 40,000 이하. 그 다음에 할인율이 몇 프로 이상이요? 10% 이상. 그래서 는 and 하시고, 여기는 문제가 는 치고 함수 친다 그래서 밑에 안 떠요. 그래서 직접 다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and 하고 가로 열고, 여기부터는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첫 번째로 순이익이 얼마 이상이요? 10,000원 이상. 그러면 여기 순이익 찍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나오시면은 뭐 기억하시라고요? 조건부 서식 나오면 F사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꼭 F사 2번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꼭 F사 2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이상이요? 10,000원 이상.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얼마요? 10,000원.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해주시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격증반에서는 지문 잘 보시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쉼표 찍고,
또 순이익이죠. 그러면 또 순이익 찍고 F4 몇 번 찍으라고요? F4 몇 번?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4만원 모여 이하면은 작거나 뭐하다 같다. 4만 치시고요. 제가 뭐 만든 거 없습니다. 전 그냥 그대로 친 거밖에. 그 다음에 또 쉼표 찍고 마지막으로 무슨 유리요? 할인율이 또 F4 몇 번? 2번. 몇 프로 이상? 10%. 그래서 크거나 같다. 몇 프로요? 10%. 결론은 제가 지금 해준 거라고는 저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온 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제 서식 가셔서 이게 맞으면 색깔은 무슨 색?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뭐야? 기울인 것.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또 확인.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샵샵샵 뜨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뭐 하시라고요? 크기만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앞에 보시면 이거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혹시 틀려서 삭제해야 돼. 그래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범위 지정은 똑같이 하시고 여기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규칙 관리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규칙 관리. 요거 누르시면 여기 위에 삭제라고 떠요. 그래서 잘못해서 지워야 될 때는 뭐 하시라고요? 삭제하고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그런 거 위치들 좀 알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가면 삭제 이런 거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삭제할 시간에 딴 거라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는 하나씩 할게요. 다른 거는 뭉치로 하고 함수는 아직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계산 작업 1번 오셔서 1번 풀어보세요. 잘 안 보이네요. 저도 그게 점 찍힌 건지 안 찍힌 건지 되게 조그마하니까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하고 지웠는데 다행히도 점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작업 1번에 스위치 꼭 연습하세요. 좀 이따 알려드린 다음에 그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 새로 들어온 함수예요. 요거 1번, 2번 꼭 연습하세요. 1번, 2번 다 올해 새로 들어온 함수예요. 스위치하고 if s. 3분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함수에서 스위치 함수하고 if s 요 두 가지 함수는 2021 버전부터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은데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 함수는 스위치가 뭐 하는 거죠?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기에 들어가요. 잠시만요. 요거를 명칭을 그래서 는 스위치 네, SW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요게 가지고 올 값 뭐라고 써드려야 이거를 조금 더 잠시만요. 이거를 한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이걸 그냥 저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올 값 있죠? 네, 값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결과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가지고 올 값이 맞나? 결과값 그 다음에 가지고 올 값 이거를 가지고 올 값 말고 가지고 올 공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스위치 먼저 치세요. 여기 함수에다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는 스위치 치세요. SW.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자를 갖고 올 거예요. 무슨 문자요? 마지막 문자. 그래서 어느 쪽에서 갖고 올 거죠? 오른쪽에서. 그래서 라이트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한 글자.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일이라 그래서 요게 뭐면요? S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만 넣으시면 돼요. S면 뭐라고요? 컴퓨터. 그 다음에 두 번째 I면 뭐요? I면은 프린터.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면은 뭐요? 스캐너. 요렇게 뭐 나왔을 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갖고 올 값을 만들어주는 거고 요게 S면 컴퓨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무조건.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S면 컴퓨터 그 다음에 I면은 뭐요? I가 아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I가 아니고 뭐예요? T. 그래서 T면은 뭐요? 프린터. R이면은 뭐요? 스캐너.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무슨 함수라 그래요? 스위치 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해요. 조금 뭐랑 비슷하냐면 저기 추주 함수랑 추주 함수는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게 나오면 요걸로 바꿔줘라. 그래서 바꿔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채우기 핸들 일단 만들어 보세요. 참고해서. 그래서 요거는 따로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부터 나온 문제라 올해 시험 때 좀 많이 출제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일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함수는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 어떤 걸 가지고 오겠다 공식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식에 맞춰서 뭐 나오면 뭐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대1로 뭐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거를 스위치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f s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왜 생겼냐면 원래 지금 문제는 보험료 인상, 보험료 인하 공백이에요. 그럼 원래 if 몇 개 써야 되죠? 네, 2개 써야 되죠. 결과값이 3개니까. 근데 if를 하나만 쓰고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뭐예요? if s예요. 그래서 if s 가지고 2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s인데 요 스위치하고 if s는 내일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지컬 테스트 1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뭐냐면 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은 안 놓고 조건에 맞춰서 값만 주는 거예요. 네, 원래 if는 뭐죠? 조건에 맞춰서 참값, 거짓값 이렇게 넣었었는데 얘는 조건에 맞으면 뭐, 조건에 맞으면 뭐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사고 보험금이 얼마 이상이요? 200만원 이상. 그래서 사고 보험금 찍고 200만원 이상을 만드세요. 크거나 같다 얼마요? 200. 그래서 요게 맞으면 뭐라고요? 보험료 인상. 그러니까 요렇게 이거면 뭐다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 보험금이 요번엔 얼마 이상이요? 100만원 미만. 그래서 작다 100. 그래서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0만원 미만이면은 보험료 뭐요? 인하.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세 번째가. 요거는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가 true. 이게 나머지란 뜻이에요. 왜냐면 이 if s는 false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닌 나머지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true예요. 그래서 true라고 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일 때는 뭘로 표시한다고요? 공백. 그러니까 요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고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인상이야.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면은 보험료 인하야. 요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 마지막에 뭐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true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왜 0이나 1 썼는데 그럼 그거 쓰지 그럼 무조건 true로? 네, 그냥 여기에선 true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빈 공간은 뭐예요? 공백.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네. 그 다음에 채우기 뭐예요? 핸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는 이해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200 넘으면 보험료 인상, 100 안 되면 보험료 인하.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마지막에 나머지로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if일 때는 true를 안 하고 그냥 큰 따옴표만 넣었었죠. 네. 근데 if s일 때는 나머지를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true예요. 네. 왜냐면 이 if s는 거짓 값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값만 있어요? 참값만. 그래서 요건 좀 생소합니다. 근데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는 교재 다 뒤져도 몇 문제 없어요. 왜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연습은 가능해요. 우리 아까 if 2개 썼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를 if s로 바꿔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if s는 if를 몇 개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만.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if 여러 개 쓰는 거 나오면 if s로 바꿔서 또 연습을 해볼 겁니다. 왜냐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나머지는 뭐라고요? true. 네, 그걸로 넣어주시면은 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영어에 보시면 true밖에 없어요. 네, false가 없어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뭐라고요? 한 세트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스위치 함수도 그렇고 if s도 그렇고 세트로 움직여요. 얘네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요거 두 개가 한 세트잖아요. 200이 안 되면 보험료 인상, 100이 안 되면 보험료 인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공백. 아까 스위치도 뭐 S면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두 개가 연계되는 함수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빼놓고 추가된 건 없어요. 그래서 2016 버전으로 연습하시면 요거 두 개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